안녕하세요. 이철성의 한시 여행입니다. 오늘도 한국인의 한시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인의 한시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퇴근 후 딱 한 잔 해야 사람 되는 기분, 아시죠? 그냥 집에 가면 뭔가 허전한 그 기분. 850년 전, 고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술에 아예 극존칭을 붙였습니다. 선생이라고. 술 없이는 시 한 줄도 못 쓰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만날 시인은 이규보입니다. 1168년, 고려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시와 문장에 뛰어나 수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에 3번 떨어졌습니다. 15세, 18세, 20세. 본인도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그때는 술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4번째에 마침내 합격. 그런데 합격자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자존심이 잔뜩 상한 이규보,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전례도 없어서 취소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합격 축하 파티가 열렸는데 이규보가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꼴찌지만 나중에 혹시 문생들을 양성할 사람이 될지 어찌 알아요? 손님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규보는 나중에 정말로 고려 최고의 문장가가 됐습니다. 합격하고 나서도 관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신 정권이 문신을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벼슬도 없이 돈도 없이 개경 외곽을 떠돌았습니다. 그때 지은 벼로가 백운거사, 흰 구름처럼 떠다니는 집 없는 선비. 그러나 그는 이 시절에 가장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무렵 이규보에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경에는 낙심한 문인들이 모여서 만든 술 모임이 있었습니다. 중국 중림칠연을 흉내낸 중림고회. 실력 있는 문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시를 읊는 모임이었는데 이규보도 멤버 중 한 명인 오세재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세재가 가난 때문에 경주로 떠나더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모임 멤버들이 이규보한테 말했습니다.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 우리 모임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규보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중림칠연에서 해강이 죽은 뒤에 거기에 누가 새로 들어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소. 고상한 모임에 초대받았는데 빈자리 채우는 거냐며 정중하게 튕긴 것입니다. 이 글이 바로 이규보의 칠연설입니다. 자리도 없고 돈도 없던 시절에도 이규보의 자존심만은 흰구름처럼 높았습니다. 이규보에게는 3가지 집착이 있었습니다. 시, 술, 검은고. 그는 스스로 자신을 사모코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3가지를 독하게 좋아하는 선생. 그 가운데서도 술과 시는 그에게 하나였습니다. 술을 마셔야 시가 나왔고 시를 쓰고 나면 다시 술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시벽. 시 짓기 버릇이라는 뜻입니다. 이규보 나이 70이 넘었을 때 쓴 시입니다. 년이 섭종심 위역 등태사. 나이 이미 70을 넘었고 지위 또한 정승에 올랐네. 시가 방조전 호위 불능사. 이제는 시 짓는 일 노을만도 하건만 어찌하여 그만두지 못하는가. 조음 류청솔 모소 여연치. 아침엔 귀뚜라미처럼 읊조려대고 저녁엔 올빼미인 양 울부짖네. 문의 유마자 숙야 참상수. 어찌할 수 없는 시말한 놈 아침 저녁 남몰래 따라다니며 일착
부잠사 사지여사. 한 번부터 잠시도 놓아주지 않아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네. 일일 박심간 즙출 기편시. 날마다 심장과 간을 뜯어내서 몇 편의 시를 쥐어짜내니. 시마, 이규보가 붙인 이름입니다. 시를 쓰고 싶은 충동을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것, 자꾸 쓸 수밖에 없는 것. 70살에 정승자리까지 올랐는데도 심장을 뜯어내서 시를 짜내고 있다고. 이규보는 이 심화를 달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아예 소설을 썼습니다. 술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두 번째 작품입니다. 국선생전. 누룩선생 이야기입니다. 국선생전은 한시가 아닙니다. 술을 사람으로 만든 소설입니다. 주인공 이름은 국성, 맑은 술이라는 뜻입니다. 자는 중지, 곤드레만드레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국성은 주청고을 사람입니다. 술샘 고을 출신. 아버지는 차, 흰술입니다. 어머니는 곡식, 곡식 집안 딸입니다. 어려서부터 도량이 넓고 총명해서 임금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벼슬이 높아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를 국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이규보는 왜 술의 선생이라는 극존칭을 붙였을까요? 그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술이 없으면 시를 쓸 수 없다. 술과 시는 그에게 선생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술이 먼저 오면 시가 따라왔습니다. 무신정권의 세상, 문신에게 자리도 없고 말할 곳도 없는 세상. 그 속에서 이규보는 술 한 잔에 기대어 시를 썼습니다. 국선생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선생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마음을 열어주고 근심을 잊게 하며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규보가 술에서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막힌 것을 열어주는 것, 잊어야 할 것을 잊게 해주는 것. 이규보는 결국 출세했습니다. 무신집권자 최충원에게 발탁되어 한림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벼슬이 계속 올라 재상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죽기 하루 전날까지 외교문서를 썼습니다. 74세. 그의 문집 동국 이상국집에는 시가 무려 2,000수가 넘게 실려 있습니다. 평생을 썼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문을 지을 때 옛사람의 격식을 따르지 않고 거침없이 종횡으로 치달려 그 기세가 끝도 없이 크게 펼쳐졌다. 심화에 홀린 사람의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일일 박심간 즙출 기편시. 날마다 심장과 간을 뜯어내서 몇 편의 시를 쥐어짜내니.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것. 그것이 창작입니다. 이규보는 그것을 이른이 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쥐어짜고 있는 그 무언가. 이규보도 그랬습니다. 낭송입니다. 시벽 일부입니다. 년이 섭종심 위역 등태사. 시가 방조전 호위 불능사. 조음 류청솔 모소 여연치. 문의 유마자 숙야 잠상수. 일착 부잠사 사 지여사. 일일 박심간 즙출 기편시. 나이 이미 70을 넘었고 지위 또한 정승에 올랐네.
이제는 시 짓는 일 놓을만도 하건만 어찌하여 그만두지 못하는가. 아침엔 귀뚜라미처럼 읊조려대고 저녁엔 올빼미인 양 울부짖네. 어찌할 수 없는 시말한 놈. 아침 저녁 남몰래 따라다니며 한 번 붙어 잠시도 놓아주지 않아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네. 날마다 심장과 간을 뜯어내서 몇 편의 시를 쥐어짜내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한시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화에서 또 만나겠습니다.